테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 회사 이름이 뭐하는 회사인지 직관적으로 바로 알려주죠. 옛날 스토리들. 우리 뭐 가게 이름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딤섬 전빵, 자 이런 가게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바로 나오죠. 그렇죠? 황룡루 이런 거.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아주 유닛 테스트 같은 기업은 아주 이제 상위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갈 때 곧바로 삼성전자하고 따라 들어가는 이 일선 라인의 종목들, 뭐 유진테크라든가. 뭐 혹은 원익 IPS라든가 뭐 이런 쪽이 이제 일선 라인 쪽 정도 안 되고요. 이선 쪽에도 조금 못 미치는 이제 이런 쪽의 종목이에요. 이제 코스피에 있는 DI하고 이거 아주 밀접하게 엮어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유닛 테스트도 그렇고 DI도 그렇고 이제 여러 번 걸쳐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여러 번 걸쳐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자 살펴보면 자 이렇습니다.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쭉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쭉 분석을 해드렸죠.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DI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건 뭡니까? DI HBM 하이닉스양 HBM4 퀄 테스트 통과. 자 이래서 6일 전 같은 경우에 얘도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3주 전, 2주 전 지금 DI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천재 투자님이 천재 리더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을 쭉 해주고 계신 종목입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유닛 테스트는 저도 하고 이제 천재 리더님도 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자 이렇게요. 자, 이제 중간에 한번 이제 여기에 삐걱거리는 게 있었죠. 삐걱거리는 게 얘 같은 경우 이제 먼저 성능 테스트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납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완전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한번 뚝 나왔거든요. 뉴스는 없는데 주가는 이렇게 빡 해서 떨어져 들어갔어요. 자 이제 원위치로 다시 돌아들어서 두 개의 종목을 비교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I하고 유닛 테스트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 기계 장비 업종입니다. 자, 이게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이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코스닥 제약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상당수가 제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구분류로 기타 서비스, 현분류로 일반 서비스 업종.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코스닥의 일반 서비스 업종 상위 20개 종목인데요. 여기 지금 바이오가 몇 개가 들어가 있죠? 바이오 의료기가. 우선 상단에는 1위서부터 6위까지가 다 바이오죠. 알터젠, 리가캠, 보로노이, D&D, 올릭스, 메지온. 그 다음에 8위에 GI 이노베이션 있고요. 11위에 인투셀, 12위에 큐리언트, 13위에 에이프릴, 14위에 프로티나, 16위에 인벤티지랩, 큐러스, HBL, 툴젠까지. 즉 기타 서비스 업종 중에서요. 바이오가 아닌 종목을 치는 게 빠르죠. 솔브레인가 하고요. 두산테스나, 아난티, 서부 T&D, JS링크. 자, 5종목 빼놓고 15개 종목이 바이오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반도체의 경우엔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구분류로 반도체였죠. 반도체하고 IT 부분이 있던 걸 지금 합쳐가지고 전기전자로 합쳐서 묶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종목들 많은데 이거 왜 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전기전자 바이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에코프로, BM, 리노공업, 심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장비 업종에 들어가면 기계장비 업종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무더기로 포함이 되어 있죠. 로봇이라든가 2차전지 종목 반도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반도체 업체들 원익 IPS, HPSP, 이오테크닉스, 테크잉,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코미코, YC, 고영, PSK 홀딩스, PSK 여기 다 들어있죠? SFA 여기에서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메이저 라인 종목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 뒤로 들어가서 보면 얘는 지금 어디가 있냐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EST 이런 종목들하고 유니패스트, 그다음에 제우스, GST 같은 종목은 이제 메이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CXL의 대표주인 네오셈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4천억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1선, 그다음에 2선에서도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VM 같은 종목들이 2선 종목들이 되는 거고요. 테스가 이제 이거는 이제 1선 종목인데 아래로 내려왔다 지금 다시 원래 종목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넥스틴, 자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2선 라인 종목들이에요. 이런 거 넥스틴, VM. 그러니까 이게 이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인 DI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이에요. 코스피 종목, 코스피 종목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죠. 여기는 시가총액이 6천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DI는 현재 매출이 4천억, 그리고 이익이 400억, 영업이익 40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유니테스트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유니테스트는 그보다 좀 많이 못하죠.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참 떨어지고 있던 라인에서 이제 이걸 통과하고 납품이 되면 올라간다. 그래서 실적이 빡 돼서 이제 그전에는 유니테스가 이제 2선급에 못 들어오는 3선급의 종목이었습니다만 이 정도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2선급으로 올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빡 하고 치고 들어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 현재 같은 이런 케이스로 본다라면 이유 없이 밀려 떨어졌는데, 자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월 1일이었습니다. 10월 1일 저기서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살짝 반동 나오는 데서 다시 한번 또 10월 14일 날 또 두들겨팼고요. 자 10월 1일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거 공매도예요. 공매도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들겨 패놓으면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DI하고의 관계에서 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요 경쟁 관계들을 이용을 해서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 비전에서 장난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자주 보이는 기업입니다. 따로 똑같이 기업이죠. 자 비교 차트로 해서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DI가 앞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DI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꽤 하던 굉장히 오래된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래서 DI 같은 경우는 이제 HBM 이슈가 등장해서 러쉬를 보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들어갔고요. 간폭으로 올라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자리를 뒤에서 얘가 찾아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으로 친다면 DI가 한미 반도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하나비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HP, SP고 얘가 EST. 반도체에서 기존 종목 그리고 뒤에 들어오는 종목, 요렇게 지금 자리를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흐름 쪽에서는 이렇게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 요 가능성 요거 가지고 DI가 먼저 치고 들어갔고요. 요 흐름에서 이제 앞쪽까지는 이라서 이제 속도만 조금 다르고 똑같은 구조의 경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요 둘 가지고 좀 장난치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자, 특히 자 이게 더 줄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돼요. 근래의 흐름들, 올해 흐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롱숏이죠? 한미 반도체 하나비전에서 우리가 봤던 그 케이스들 아닙니까? DI가 올라갈 때 얘는 밑에서 호우적거리고 있고, 그리고 DI가 밀려서 내려오자 얘는 반대로 위로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체가 올라 들어오면서 올라 들어갔다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건 지금 이 구간에서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 만한 이런 형태 아닙니까? 자, 유니테스트는 폭락하고 DI는 폭등을 하고, 그리고 쭉 내려왔다가 또 반대로 DI는 조정을 받고 유니테스트는 올라 들어가고, 딱 지금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비전의 케이스죠.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케이스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전체가 다 1001년 내려간다든가, 다 1001년 내려가 버린다든가, 혹은 다 올라간다든가 같은 쪽에서 구제에서는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따로 쳐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미 반도체는 내리고 하나비전은 오르고, 하나비전 내리고 한미 반도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근데 다 오르고 내리냐면 이런 구간은 같아요. 즉 반도체가 다 같이 쳐밀릴 때는 같이 밀리고요. 반도체가 다 같이 치고 들어올 때 같이 올라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또 따로 놀기. 요런 구조의 형태가 반도체 섹터에만 3개 이상이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하나비전, 그리고 HPSP, ESP, 그리고 바로 이 종목 또 만들어냈죠. 기관들 아주 틈틈이 계속 만들어내요. DI와 유니테스트가 현재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 종목 경우는 앞서 보이는 것처럼 얘들이 메인스트림에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 들어갈 때 무조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종목은 아니거든요. 일단 후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중하위급 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DI는 그래도 중하위 중에서 이제 중쪽에 가깝다라고 하면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중이 아니라 하위 쪽에 있던 놈인데 이제 새로 뚫고 들어와서 중으로 가려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 이런 구조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 앞쪽에서 한미 반도체와 하나비전에서 체크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친다라고 하면 굳이 한 종목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한 종목을. 그래서 이게 납품이 성사가 되면 이제 이런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실적은 확정된 부분도 아니거든요. 2분기까지 계속 적자였고요. 이게 확정된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던 거고요. 그 현재 상황들 갖게 된다면 일단 우선 메인 쪽의 종목으로 자리 잡는 거는 둘 중에서 DI 쪽을, DI는 뭐 워낙에 오래된 이미 검증되어 있는 코스피 종목이니까요. 자, DI를 메인으로 잡고 그리고 유닛 테스트를 보조로 잡아서 요거 서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같이 묶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묶어서 살펴보시면서 DI 유닛 테스트 어차피 다 똑같아요. 모멘텀은 HBM4 모멘텀입니다. 둘 다 기본 모멘텀은 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먼저 들어가서 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비전도 똑같잖아요. 하이닉스 향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하자레 한미반도체 요 하나비전이 뛰어 들어와서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뺏어 먹고 한미반도체는 다시 상위 쪽 라인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치고 들어가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비전은 쉬고 요 구조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요 흐름들 따라서 바꿔치기로 계속해서 바꿔치기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같은 업종 둘 다 똑같은 검사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반대로 계속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들어왔다가 눌려 쉬고요. 그러면 눌려 떨어지는 순간에 DI 들어가고요. DI가 쉬는 순간에 유닛 테스트로 바꿔치기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유지되어 가는 상태에서는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누가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닛 테스트,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패드게 쳤다가 언제나 대부분은 범인은 이 새끼들이죠. 병원은 대부분 기관. 자, 그 다음 때로 돌아서 DI 쪽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유닛 테스트를 때려 팔아놓고는 DI로 커버시켜 들어가고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발 롱숏이에요.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도 그랬죠. 기관놈들이 장난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략이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닛 테스트 했습니다. 자, 천재투자TV 이건 반도체 사이클 되는 동안에 계속 앞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바로 절대 못 준다죠. 우리 기관들 잘 이용하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알짜배기로 잘 뽑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에 있는 전문가들은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 10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반도체의 랠리 사이클만 4번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7년에 반도체 슈퍼랠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통으로 끌고 왔던 바로 지금 같은 흐름이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친듯이 들어가가지고 끌어당겼던 거 앞서 분석에서도 보여드린 바 있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랠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전 작년에 HBM 랠리 있었고, 그리고 이번 랠리 있고, 이게 네 번째죠. 반도체 랠리만 네 번째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반도체 분야에 관한 기본적으로 비장인 카드 종목들 따라 올라가는 거 이거 다 잡아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올라 들어올 때 제 천재 투자팁에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다 분석을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라인에 다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저 밑에 이제 하바리 종목이 아니라 요 중급 라인 때 시가총액 3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 이 정도 되는 애들까지는 뒤에라도 따라 들어와서 이런 흐름들 다 내줄 수 있는 종목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뒤에 공략해가지고 앞쪽에 라인 애들 못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앞쪽에 가는 애들 먼저 잡고 난 다음에 뒤쪽에는 확실히 빨라지거든요. 얘도 확실히 빨라지고요. 유니터스트도 뒤쪽에 확실히 빨라지고요. 여기 좀 들어가면 요 뒤쪽 급의 종목들이 또 있죠. 이 뒤쪽 급 종목 또 있어요. 이 라인대로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 뒤쪽 급도 아래쪽에 내려 들어가게 되면 저 밑에 쪽에도 지금 반도체가 또 보이지 않습니까? 자, 밑에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 저 밑에 보이잖아요. 에로티 베큐um 같은 종목들 저기 들어가 있네요. 66위에. 인터플러스 77위에 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뒤쪽에 들어가면 뒤쪽에도 또 그 다음에 3선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지금 다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이제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TFE 여러분들 잘 모르는 종목들 이런 거 월덱스 이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뒤에 다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도움 받으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